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37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크다 라는 의미의 덕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크다 라는 의미는 덩치라든지 또 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 덕자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뭐 크다라는 말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덕용, 어떤 그 제품을, 그러니까 충전할 수 있는 제품들을 큰 통으로 판매하는 걸 덕용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데서 쓰이는 것을 제외하고 크다라는 의미는 사실 많이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도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한자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큰 이라는 의미의 덕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덕,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덕분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 덕 안에는 이 덕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 일이 잘 됐다 라는, 신세를 졌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분은 일이 잘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이 잘못됐을 때는 이제 탓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망을 얻는 그런 것을 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태도라든지 또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덕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충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덕목에 들어가는 거죠.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은 덕과 같은 말이지만 여기에 이제 덧붙여진 말이죠. 미는 사실상 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덕이라는 말은 중복된 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고 덕을 잊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국 사이에서 배은망덕은 대단히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변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즉 결정이 번복된다든지 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변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쌓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그 내세에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죠. 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덕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덕망 안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말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해서 크다라는 의미가 주로 이제 크다 자체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그 좋은 일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이라는 의미에서 쓴다는 점에 감안해서 상대어로는 해를 끼치다 라는 의미의 해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그리워하다 라는 의미의 련자가 되겠습니다. 사모하다, 그리워하다, 또는 좋아하다 이런 의미의 련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단어 첫 글자로 올 때는 연으로 읽히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해서 총 2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워하다, 좋아하다 라는 의미의 련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좋아하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다 라는 의미보다는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애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좋아하여 사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연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혼 상대자로서 사귀는 것을 주로 연애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귀는 것만은 아닙니다. 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인,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하죠. 연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여 그리워하다 라는 뜻이고, 연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매달리다, 정리,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한 노래를, 연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발로 차였다 이런 그 이제 속어를 쓰고 있는데요. 상대방으로부터 연애의 중단을 통지받은 그런 상태를 시련이라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연애를 그만하자라고 통지하는 것은 시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련은 피동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통상, 동성의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통상 우리가 삼각관계라고 표현할 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연적이라고 하면 이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또는 그 사랑하는, 확실하게 사랑하는 사이에 바람을 피는 바람에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적이 될 수 있지만, 결혼한 후보다는 주로 결혼하기 전 상태의 사람을 대부분 연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리워하다, 사랑하다 라는 의미의 련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미워하다, 증오하다 라는 의미의 증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솜이라는 의미의 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를 원료로 해서 만든, 그러니까 기어낸 그런 실 또는 그 실로 짠 직물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면화, 즉 우리가 목화라고 하는 거죠. 이 목화솜을 원료로 해서 만든 실이나 직물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코튼이라고 하는 것이 목화솜에서 만들어낸 실이나 이제 직물이라고 했죠. 사실상 이제 인체에 가장 좋은 접촉을 직접 접촉을 할 때 가장 좋은 그 직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속옷 하면 코튼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죠. 반드시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면밀하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촘촘하게 빈틈없이 자세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도면밀이라고 하면 면밀하게 하고 의미는 같은 의미이지만 쓰임새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도면밀은 면밀하게는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다라는 의미에 더 방점이 가 있는 데 반해서 주도면밀은 조심스럽고 실수 없이 라는 의미에 더 방점이 가 있습니다. 해면이라고 하면 해면동물의 조직을 말린 것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인공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스펀지라는 말로 쓰고 있죠. 해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우리가 무척추 동물이라서 이렇게 흐물흐물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면체라고 하면 남녀의 성기 중에서 이제 그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피가 몰려서 팽팽해지는 부위를 얘기하고요. 성면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이제 사문석이나 감성석이라든지 이런 그 돌 종류에서 실을 뽑아내서 만드는 섬유를 얘기하는데요. 성면은 불에 잘 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복이라든지 또는 그 방화 관련된 재질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많이 썼었죠. 우리가 통상 그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죠. 그 샌드위치 패널 안에 보온재로 넣는 유리섬유라든지 옛날에 그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초가지붕을 대체해서 만든 지붕이 이제 양철 지붕인데, 그 양철 지붕보다 이제 가볍고 싼 재질이 이제 슬래트라는 게 있었죠. 그런 슬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성면으로 만들어진 건데,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 성면으로 만든 그 실은 유리칼 같습니다. 그래서 폐를 비롯해서 그 내장 부위에 성면이 침투했을 경우 그 내장 부위를 다 갈라놓죠. 면도칼로 잘라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1급 그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현재는 성면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성면은 모두 금지되어 있는 재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화라고 하는 거죠. 이 목화는 이제 섬유죠. 목화는. 그래서 목화에서 실을 자내면 면사가 되는 거죠. 면사를 가로 세로로 종횡으로 이제 엮어서 만들면 면직이 되는 거죠. 해서 면화는 섬유, 면사는 실, 면직은 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해서 이제 면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면이 이제 식물성이라는 측면에서 동물성이 실은 모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 한글이 파생되는 사항들, 그리고 한자가 들어오면서 한글 단어가 얼마나 풍부해지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 알려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